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품이 생산되면 단계별로 특화되어 거래되고 배송되던 유통 방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산자에서 도매 소매를 거치던 단계가 대폭 축소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합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의 직접 판매 방식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으로 따로 나가지 않아도 가만히 집에 앉아 전 세계 물건을 쇼핑하고 배송받을 수 있는 시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직접 판매 협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미국의 직접 판매 역사는 100여 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I think what makes direct selling unique is the trust that exists and the genuineness that exists when an individual is able to describe and sell a product to someone else and that trusting relationship exists. It's unique in the marketplace. 60년 전 당사로서는 획기적인 사업 아이디어였던 직접 판매 방식을 도입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있습니다. Social commerce or the social networks of today are very similar. In fact, we've sometimes said to a certain extent we were the original social network, and that the way we conduct business or build relationships just simply has to adapt. Like I said, the principles remain, but we just have to adapt. So we had there's a lot of rules that have been developed for how you would conduct a sale, how you would talk to somebody. 직접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망입니다. 직접 판매는 공유와 추천에 기반을 둔 마케팅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제품.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사람 간의 연결을 지속시키는 힘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But the idea is still the same. They're still connecting with somebody. They may be using a tool, a social media tool, but they're still connecting with someone. It's especially important because there is so much content out there. It has to adapt, but the idea that you're genuine with somebody, that they know who you are, that you're standing behind what you're talking about, and that you're supported in it, that idea still remains. 신뢰가 있는 관계는 비즈니스에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신뢰는 또 어떻게 쌓을까요? 과거에는 1대1,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디지털상에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창업자들에게 신뢰는 더욱 어려운 과제입니다. 불법 마케팅이라는 덫에 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작은 소품 하나하나부터 어린이 모델 섭외까지 신제품 촬영은 아직까지 수민 씨에게 긴장의 순간입니다. 좋아. 그럴게요. 아동복 쇼핑몰을 창업한 지 8개월 차. 오케이, 좋아. 오케이, 카메라 보고. 옷 디자인에서부터 제작, 판매까지 쇼핑몰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챙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수민 씨는 요즘 조금씩 주문이 늘어가면서 힘든 것보다 보람이 더 큽니다. 품절되고 솔드아웃 돼가지고 그거 올리려고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입소문에 대해서 조금씩 느끼는 그런 시기이긴 한데요. 구매하신 분들이 이제 주변에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것 통해서 다시 재구매하시는 분들, 뭐 그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거 어때? 온라인 판매에서 처음 만난 장애물은 홍보였습니다. 블랙이랑 소자본 창업자인 그녀에게 홍보의 유일한 창구는 소셜 네트워크였습니다.
제가 뭐 많은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너무 하고 싶은 마음만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올라가자 다른 걸림돌들도 생겼습니다. 끊임없이 거미줄을 쳐오는 불법 사기 마케팅들입니다. 불법 메일인지 모르고 받았는데 저한테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그런 메일이 와서 한 2번 정도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확인을 했더니 전혀 제가 도용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면 안면이 아니고 이제 그냥 온라인 SNS를 통해서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을 이제 클릭하도록 만들어서 가입 판매를 그냥 급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이제 그걸 이제 진화된다고 사기가 이제 진화되는 거죠. 오랜 시간 공들여 하나하나씩 쌓아올린 고객과의 관계와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 불법 마케팅입니다. 지인이나 또는 업체들로부터 어떤 그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든지 또는 그 투자를 요구했을 때 가장 먼저 이 업체가 합법적인 업체냐 불법적인 업체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불법 마케팅 업체에 대한 판별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피라미드와 합법적인 업체들을 상당히 구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게 많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런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 좋겠다 해서 소비자 피해 보상 기구인 직접 판매 공제조합을 설립을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 관련 업무뿐 아니라 업체의 합법 여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정도는 다단계 판매라고 하면 먼저 확인을 하시고 구매도 하시고 판매 활동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 판매 업체들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야만 합법적인 업체로 인정받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회원 조회만 해봐도 그 업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타 유통가는 볼 수 없는 엄격한 규정을 사실 두고 있거든요. 우선 다단계 판매 같은 경우라고 하면 자본금 5억 원의 설립 요건이 또 있고요. 그다음 재화 부분에서도 160만 원 이상의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없고 후원수당 같은 경우도 35% 이상 줄 수가 없게끔 그렇게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임보연 씨. 지금 그녀의 모습은 3년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모습입니다. 가정적으로 그녀에겐 평범한 일상이자 취미생활이었던 요리가 이제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요리가 완성되면 꼼꼼히 사진을 찍는 보연 씨. 매번 메뉴는 다르지만 요리에 사용되는 소스는 같습니다. 보연 씨가 아이를 먹이기 위해 자신만의 비법으로 만들어 먹던 간장과 소스. 그것이 지금의 보연 씨를 있게 했습니다. 야채를 넣고 이제 야채술을 끓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갓소부시를 넣고 또 한 번 끓이고 그리고 간장을 넣고 또 한 번 이제 끓이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 이제 쯔유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쯔유가 만들어지기까지 고가 이틀이 걸리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날짜별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조 일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안 그러면은 유통기한이 다 달라지니까
이런 거를 다 이제 체크를 해서 요거를 빼서 요 날짜에 찍힌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해서 이제 유통기한을 이제 붙이거든요. 여기에 카운트 해가지고 이제 또 날짜를 붙여야 돼서 모든 건 다 날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짜가 다 찍혀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날짜를 안 찍힌 상태나 이렇게 표시를 안 한 상태로 완제품을 보관하면 이것도 이제 불법이라면 이제 잘못된 보관 방법이거든요. 식품 사업은 공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저희는 식품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깨끗하게 이제 항상 조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자기 제품이 솔직한 거? 네. 일단 사실 제품이 좋으면 그거는 이제 고객들이 가장 먼저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솔직하게 만드는 거.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먼 미래보다 하루하루 좋아지는 지금에 충실하는 법도 보현 씨는 사업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오늘 출고량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있는 거를 잘 유지시키는 거 또 하나의 목표예요. 그거를 유지를 못해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분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유지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목표고. We see a lot of startups who make a great splash. They do something fancy on the web, but their product isn't right, their support isn't right, their quality isn't there, and they may have a splash for a period of time, but they go away. Successful marketing strategies are based in the fundamentals. You have to meet all the needs of the marketplace, not just the short-term needs of the marketplace. And because of being in consumer products, they need to make a decision to buy our product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so our performance has to be there. 입소문의 새로운 무대이자 유통 경로가 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경제적 논리로만 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뉴욕의 사진작가 빅토리아입니다. 그녀는 지난 2014년 색다른 화보집을 발표해 화제가 됐습니다. 유명 패션 잡지의 사진작가였던 빅토리아는 특정 몸매만을 고집하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꼬집으며 다양한 여성들의 몸에 초점을 맞춘 화보집을 발간했습니다. This girl is 18 years old and she's bullied in school for being Mexican and for being a little bit chubby. And this is the first time she took a picture. Like her only other picture professionally taken was a school headshot. This is Josette. Josette is probably the most special girl you can imagine. She was born like this and it didn't stop her from building a career and having a daughter and right now writing a book and having a YouTube channel and trying to influence people as much as possible. 그녀가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The most interesting aspect of it is the supermodels, and I have a couple of girls there who are like genuine supermodels. They all are so insecure about their bodies. They always say, oh, I feel like I'm too big, I feel like I'm not good enough, I had to train so much. And girls who are just like this is their first photo shoot, a girl from the street who's never done anything, they're much more confident. And I think what happens is that this is the role of the media in general and social media a lot these days. 현대인들에게 필수 관계망이 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이제는 상업적 역할뿐 아니라 미디어로서도 그 역할과 영향력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Obviously, if I want to advertise a product, like for example, I have a dress to sell, I'm going to find a girl who is being followed by girls that would buy my dress. And here is a very interesting catch. So yes, probably a naked girl on Instagram can have 1 million followers, but her 1 million followers are just as good at 5,000 followers for a girl who is actually followed by women. 숫자에 불과한 구독자 수가 아니라
콘텐츠에 담긴 진정성이야말로 인플루언서의 진짜 영향력일 것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가까워진 시장.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창업자로서 새로운 시장을 읽는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We'll see a new experience again in the future. And the experience will be one that in a way never existed before in humankind. 사물에서부터 공간까지 모든 것이 접속되어야만 하고 그 속에서 관계와 영향력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 그렇다면 이것은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 think it's how we bring those two together that really creates the bigger opportunity for our industry as we look to the future to create more trust and better experiences for our customers.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 마케팅 리터러시가 있는 미래는 모두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